부동산 학개론 1일차 부동산학 총론.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법적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세 번째 기술적 개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 네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법적, 제도적 개념, 무형적 측면의 개념으로서 이는 협의의 부동산이랑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개념으로서 그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은 독립물과 종속물로 나뉘는데, 여기서 독립물은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이 있고, 이 독립물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고, 종속물은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등이 있는데,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다. 이거는 토지와 나눠서 따로 거래할 수 없다는 얘기였지. 그래서 우선 부동산 개념의 첫 번째 법, 제도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이제 토지와 정착물을 했고, 그 다음으로 협의의 부동산과 구분되는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준부동산이 합해진 것이. 여기서 준부동산이란 이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들을 말하는 걸로서, 보면 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민법에서 말한 협의의 부동산과 지금 준부동산을 합쳐서 우리는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개념 두 번째, 경제적 개념. 무형적 측면의 개념에 포함이 되고, 이 경제적 개념은 가치, 가격, 수요, 공급 등의 중점을 두어 파악하는 개념. 그리고 상품,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부동산이다. 이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 거고, 다음 기술적,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 유형적 측면의 개념이고, 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지질, 토양 등으로서의 개념. 유형적 측면의 개념이다 라는 거지. 그 네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을 파악할 때 무형, 유형, 여기 있던 무형 그리고 유형, 이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파악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말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학에서 파악하는 부동산 개념은 복합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부동산 개념이 총 4가지, 법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는 거랑 그 각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네.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는 크게 토지의 분류랑 다음으로 주택의 분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토지의 분류가 종류가 좀 많아. 그래서 이거를 비슷한 것끼리 아니면 비교되는 것끼리 묶어서 하나하나씩 봐야지.
첫 번째 대지. 대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는 기본이나 심화 때 해주실 것 같고, 두 번째 택지.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가 있다는 거네.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나지와 건부지로 구분된다. 나지와 건부지는 뒤에 있으니까는. 그리고 부지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토지. 하천, 도로 등 바닥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라는 거고, 다음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 대분류상 전환되고 있는 중인 토지. 대분류상에서 전환되고 있는 중인 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는 중인 토지라고 그랬어. 전환이 완료되면은 후보지가 아니고 택지에서 농지로, 농지에서 임지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고, 다음으로 이행지는 방금 했던 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요 상호간이 아닌 이 내에서 용도에 따라 이행 과정이 있는 토지를 말하고, 이는 소분류상 전환되고 있는 중인 토지를 말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환되고 있는 중인 토지, 이거를 이행지라고 한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지역 요 세 개만 우선 외우면은 다른 단어가 나오면은 이행지가 되겠네. 오케이. 다음 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되어 있고,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지번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한 필지, 다른 지번이면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필지인데, 1, 2, 3번은 주택, 4번은 상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평당, 얘는 5,000원 평당 한다면은 총 4개의 필지에 이 3개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지. 2개의 획지지. 그러니까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구분하면 되고, 다음 나지. 토지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말로도 적응을 해야 돼. 그냥 이거는 빈 땅이라서 건물 없는 땅이고, 다음 건부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물 있는 땅. 그래서 건부감가, 건부증가가 발생되는데, 거의 대부분 건부감가가 발생되는데 간혹가다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지. 건부감가, 건부증가라는 거는 나대지였으면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바로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되니까는 땅값이 비싼데,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니까 이에 대한 감가가 발생된다 라는 게 보편적인 거고, 간혹 가다가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건보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시에 건부지 가격은 나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라는 거는 건부 감가가 있다 보니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가격은 건물이 없는 나지의 가격을 넘기 힘들다 라는 말인 거지. 오케이.
다음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의 접합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 여기가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여기도 도로. 1, 2, 3, 4, 5, 6, 7, 8, 9번 필지에 땅이 있으면은 도로랑 닿고 있고, 도로랑 닿고 있고, 도로랑 닿고 있고, 도로랑 다 닿고 있는데 5번 땅은 도로랑 접합면이 없어. 나갈 수가 없는 땅이지. 그러다 보니까는 원칙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책에 보면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절대 건축할 수 없다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거나 맹지는 도로의 접합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라는 거. 여기서 대지. 부동산의 분류에서, 특히 토지에서 분류에서 나오는 대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루형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는 토지. 빌라들 보면 1동, 2동, 3동, 4동 해서 1필지, 2필지, 3필지, 4필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좁은 통로로 접속하는 이런 토지들, 이런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라는 거지. 이렇게. 맹지는 막힌 땅, 대지는 좁은 도로, 그리고 법지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도로명가의 경사진 토지 부분 뭐 이렇게만 나왔는데, 이거 다들 얘기하는 게 언덕길,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집이 있으면은 이 땅은 이 사람의 소유인데 사용할 수가 없어. 왜?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돼. 소유는 되는데 이걸로 돈이 안 돼. 이런 것들을 법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법지. 다음 빈지는 반대.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근데 활용 실익은 있어. 그래서 바닷가 백사장. 이건 뭐 법으로도 뭐 백사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바닷가 백사장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없는데 여기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 그래서 빈지는 바닷가 백사장.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게 빈지. 법지랑 빈지 반대. 다음 포락지. 포락지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 주택의 분류. 주택의 분류는 이번에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셨어. 안 해주셨으니까 기본 강의나 심화 강의 때 해주실 것 같고. 세 번째, 부동산 특성. 부동산 특성으로는 일단은 크게 자연적 특성이랑 인문적 특성으로 나뉜다라는 거. 여기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고전적이고 불변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거지.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이고 가변적이면서 신축적인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토지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지. 건물을 올린다든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인문적 특성이고, 그럼 자연적 특성에서 첫 번째 부동성, 고정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성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는 특성을 말하고, 이거는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지어주는 특성이 되고, 그리고 임장활동의 원인이 된다. 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사람들이 이 땅을 거래하려면은 직접 가봐야 돼. 이거를 임장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장활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부동성. 다음 부증성. 비생산성이라고 해서 늘지 않는 거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특징. 여기서 중요한 거 물리적인 양이라는 거. 이거는 어떤 강의를 듣고 어디에 자료를 찾아보다 항상 나오는 게 매립 아니면 용도 전환. 매립은 물리적으로 양이 증가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여기 강의하면서 설명을 엄청 잘 해주신 게, 물 밖에 있던 땅은 물 안에 있던 땅이 물 밖에 있는 땅으로 용도가 바뀐 거지. 물리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어쨌거나 땅이었는데 밑에 있던 땅이 위로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양이 증가된 게 아니고 경제적 공급이 증가가 된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공급이 가능해. 예를 들면은 상업지구가 부족하면은 농지를 상업지로 늘려서 상업지의 양을 늘릴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땅 자체에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건 아니라는 거지. 즉 부증성이라는 거지. 오케이. 다음으로 영속성. 영속성은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 한다는 거지.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하여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이걸 영속성이라고 한다. 다음 개별성. 개별성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어. 크기나 모양이 똑같아도 위치가 틀려. 위치가 틀리다는 게 가장 크지. 똑같이 생긴 빌라 101호 102호 201호 202호도 똑같이 생겼는데 층이 틀리고 왼쪽 오른쪽이 다 틀려. 결국에는 이 물리적인 면에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대체가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는 일물일가 법칙 배제의 원인이 된다 라는 거. 부동산은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가 되는데, 이 일물일가 법칙 배제의 원인이 뭐냐? 개별성이다.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서 그걸로 동일하게 하지 못한다. 다음 인접성. 인접성은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붙어 있는 거지. 토지는 연결되어 접해 있다는 특성이고, 이로 인해서 다음에 또 강의를 해주실 것 같은데 외부 효과가 발생해. 외부 효과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 그래서 뭐 병원이나 공원이 생겨서 좋은 거, 아니면 매립장이나 이런 게 생겨서 안 좋아지는 거, 이게 다 요 인접성으로 인한 거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 중에서 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지. 특징들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해 줄 시간은 없고, 그냥 여기서 용도의 다양성, 다양도성이라고 해서 이 땅을 주거용이나 상업용이나 공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특징. 이게 아까 부증성이랑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제적 양이 증가될 수 있는 거지. 경제적인 양이 증가할 수 있어. 감소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정한 땅에 여기가 주거용, 여기가 상업용, 여기가 공업용이었는데 주거용 땅이 부족해. 그러면은 상업용을 줄이고 주거용을 늘릴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각각 똑같은 땅이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업용이었는데 얘 때문에 주거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상업용일 때랑 주거용일 때랑 땅값이 다르니까
이 땅 주인은 내가 주거용으로 바꿔야 될지 상업용으로 냅둬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최유효 이용인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같은 땅인데 주거용일 때 가격이 다르고 상업용일 때 가격이 다르고 같은 땅인데도 가격이 다르다 보니까 가격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다. 병합 분할 가능성이랑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어. 다음에 해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속성. 오늘 강의에서 빠졌던 거는 다음 부동산의 속성. 이 부분은 우선 공간 개념으로 해서 뭐 공중 공간, 수평 공간, 지중 공간,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을 합해서 입체 공간이라고 한다. 그냥 이 정도 밑줄 좀 쳐주셨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해서 이거는 아까 초반에 나왔던 거네. 민법에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부동산의 개념, 우리 아까 했던 부동산의 개념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서 여기 법적 개념에서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에서 토지에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이 부분이 공간 개념에서도 나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제한적 관리다 라는 거. 그리고 뭐 공중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중권에 대해서는 우선 사적 공중권, 이거는 예를 들면은 1조권, 내 개인이 햇빛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서 내가 내 땅에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 권리, 이게 사적 공중권. 그리고 공적 공중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항공권. 내 땅 위로 지나가지만 항공기가 지나가는 거는 내가 뭐라 못해. 공적으로 갖고 있는 공중권. 뭐 대략 이 정도. 다음 지표권. 지표권은 토지구역의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다시 말해서 작물을
경작하고 이게 경작권, 건물을 짓고 이게 건축권, 지표수를 이용하는 이게 용수권 등의 관리를 말한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로 지하권. 지하권도 뭐 다른 거는 얘기 안 해주시고 광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관리가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게 공적 지하권. 근데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소유자에게 허용이 된다. 이게 사적 지하권이다 라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고, 뭐 위치성이나 환경성 이런 거는 설명이 없으셨고, 이렇게 첫째 날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